자, 지금까지 독도 관계 이야기를 두 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그 두 번 이야기에서 제가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의 독도 편입문서, 그러니까 요 편입문서는 형식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문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일본이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를 불문하고 일단 영토 편입 문서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독도 차시환혼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면서 일본이 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독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서가 왜 필요했는가? 독도 편입 문서를 보면 분명히 영토 편입 문서인데 영토 편입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독도 편입 문서가 영토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이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말이 된다는 배경 설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카이의 사업과 러일 전쟁, 이 두 개를 붙였습니다. 이 두 개를 붙인 이유는 이 독도를 편입 문서를 작성한 것이 나카이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러일 전쟁을 위한 것인지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동시에 이 독도 편입 문서가 작성된 것이 러일 전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뜯어 봅시다. 연표를 이렇게 쭉 작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표를 쭉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을 위해서 독도 편입이 필요했던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러일 전쟁을 위해서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작성해서 전쟁용 토지 수용권을 얻었고, 그것을 기초로 울릉도의 막루 두 개를 준공한 것이 1904년 9월 1일입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울릉도를 편입했습니까?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막루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조건은 울릉도가 조선 땅이다, 한국 땅이다. 울릉도가 한국 땅이기만 하면 일본은 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전쟁용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신고호가 독도의 막루를 세울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함 신고호가 일본말로 니타카호라 그러는데, 이것이 독도에 가서 막루를 건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독도라고 부른다,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양코도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사람은 독도라고 부를 때 일본 사람은 양코도라고 불렀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나카이라는 사람이 독도 대하청원서, 대화라는 건 임대를 이야기합니다. 임대. 하라는 말이 붙인 것은 아래 하자,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로 해준다, 이런 뜻에서 이 대하청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일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게 러일 전쟁 지금 신고호가 갔을 때도 지금 대화청은 하기 전이죠. 대하청은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신고호가 거기 갔다는 것은 이거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거기에 갔을 거고, 일본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무인도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이 신고호가 거기 갔다는 것은 무인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한국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그 다음에 쓰시마 해전이라는 것이 이 러일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였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함대를 전부 격파를 했죠. 그때 이 영웅이 이름이 도고 헤이하치로, 아주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도고 헤이하치로가 한 말 때문에 유명하죠. 나는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순신이 이 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러일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사실상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울릉도 끝났는데, 울릉도의 제3막루를 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서시마 해전이 끝나도 러일 전쟁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직 잘 모를 때죠. 또 어떤 불이 붙을지. 그래서 이제 이 막루 건설은 이제 계속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막루가 이래 전공이 됩니다. 독도 막루가 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 독도 막루는 러일 전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 이곳이 무인도이든지 한국 땅이든지 간에 막루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땅이었다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이게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무인도라면 무인도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서 건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무인도를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독도를 국가 차원에서 편입하고 싶었다면 나가이 대하청원서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발견을 했으니까, 신고호가 발견했으니까 거기서 바로 편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이 대하청원이 있고 독도 편입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막루 준공을 했는데, 이 보면 이 나가이 독도 대하청원서와 독도 편입 문서 작성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까지 거침없이 막루를 건설해 갔잖아요. 그러면 막루를 건설한 거는 사실이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문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러일 전쟁이라는 맥락에서는 이 편입 문서가 전혀 사용 없는 겁니다. 이 갓다리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필요했을까? 자, 요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가이 대화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대화청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한국 정부에 의뢰하든지 일본 정부가 해주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말고 제3의 방법은 제 머릿속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직은 국제적인 고문이 필요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지, 또 알아들어도 해줄지,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불투명.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전쟁용 토지 수용권을 얻었고, 잇따라 작성된 제1차 일한협약에 의해서 재정 및 외무 간섭권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한국에서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제1차 일한협약이라 그러는데, 저는 출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냥 일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한국식, 하나는 일본식 이런 식으로 해본 겁니다. 자, 재정 및 외무 간섭권 이것 가지고는 일본의 민간인이 대하청원을 했을 때 그것을 한국 정부에 이걸 해달라 이래 하기가 참 무척 곤란합니다.
곤란, 우선 국제적인 고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한국 땅이라면 대하청을 하면 나카이는 일본 사람인데 왜 한국 정부가 일본 사람한테 그런 걸 허락을 할지 그것도 좀 모양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해주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일본 정부가 청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이 섬이 어떤 행정구역, 일본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주지, 행정구역도 없이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필요하고, 그 행정구역을 필요하기 위한 것은 요건은 편입 아닙니까? 일단 일본 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독도 편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도 편입 문서가 필요합니다. 요식상 허가를 해주면 이 형식을 다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편입을 위한 형식, 그럼 편입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편입하느냐? 국가 차원의 어떤 적절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러일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러일 전쟁이라는 말을 억지로 그냥 그에 끼워 맞춘 겁니다. 이 러일 전쟁이라는 이 말을 끼워 넣은 사람은 사실은 나카이가 아니고 야마자 엔지로라는 외무성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이디를 제공하고 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 편입 문서의 목적은 뭐냐? 나카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만든 그냥 문서입니다. 문서 요식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결여대가 있고, 그 문서는 딱 나카이의 사업을 도울 목적을 충족할 만한 그까지만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서시마 해전이 완전히 일본의 승리를 끝나자 이런 거는 계속되고,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가 밀담이 일어나가지고 러일 전쟁 결과를 해석하고, 이어서 미국이 중재하면서 장소까지 제공했죠. 메인주에 있는 포츠머스라는 장소를 제공해서 여기서 회담이 열리고 조약이, 러시아와 일본과의 조약이 이래 맺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일본이 한국의 종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 10여 년 전 중국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완전히 일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해에 포츠머스 조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2차 일란 예배약, 일명 을사조약, 이것이 작성되고 나서야 통감제도가 되고 일반 행정권을 일본이 인수하게 됐죠. 만약 이것이 이미 돼 있었다면 나카이가 독도 대화할 청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통감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나카이라는 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은 일본의 경제적 이익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도 편입 문서가 영토를 편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서 독도 1 차시 환원에서 설명한 이 독도 편입 문서는 독도 편입을 위한 문서로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주장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문서 속에 무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는 것이 이 섬을 일본 영어로 해서 나카이한테 주는 것이 무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